자, 근데 그 간부들도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언론에서 접하는 북한 소식, 뉴스 볼 때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간부죠. 이제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선 그 슬라이드에 있던 이 사람들 아주 이제 한 600명, 800명 혹은 이제 한 1000명 이상씩 모이는데 이 사람들, 이 간부들보다도 지금 이 김정은과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 있는 이 정도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핵심 간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다시 이제 영도 핵심과 지도 핵심으로 보통 학계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도 핵심은 북한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전체 당과 국가의 관리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밑에 있는 관리들, 하위 관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정점에 있는 당 정치국 위원들. 그리고 이제 후보위원들,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 그리고 당 비서국의 비서로서 이제 김정은의 말과 지시를 직접 전달하고 지시 집행하는 사람들, 최측근에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그리고 총리나 부총리, 국방위원회의 이제 주요 간부들, 그리고 차수급의, 그러니까 원수, 대원수, 이제 이게 김정은 이제 쓰고 있는 칭호들이고, 이제 차수급의 장령, 아주 고위급 장성들이죠. 그리고 당의 부장들. 그러니까 노동당 본부의 부장들, 선전 선동부장, 뭐 조직지도부장, 뭐 이런 부장들. 이 사람들이 영도 핵심. 김정은과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김정은과 대면으로 지시를 받거나 혹은 뭔가 건의도 하고 논의를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김정은을 둘러싼 이게 제 최측근, 제 1층이라고 하는 게 1단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 1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바깥에 있지만 완전히 이제 또 먼 곳도 아니고 2단계, 3단계까지는 아니고 1.5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지도 핵심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핵심은 영도 핵심의 바로 아래 단계에 있으면서 영도 핵심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작성해서 집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 정치국위원이 제일 그 상단에 있다면, 최상단에 있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그리고 이제 그 후보위원들. 그리고 이제 군의 원수 차수급은 아니고 이제 대장급. 그래도 이제 막강하죠. 군 대장급.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의 부장들. 그리고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의 각 광역 도당의 이제 책임 비서들. 그리고 내각의 상급. 그러니까 내각의 성.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장관들. 그리고 내각의 부상들. 차관들, 그리고 중앙재판소장, 그리고 중앙검찰소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주요 법원장들, 그리고 검찰총장, 지검장들, 그 다음에 주요 대중단체장.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다 각 사회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청년동맹, 그리고 뭐 직업근로자동맹, 뭐 이런 데에 주요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영도 핵심 아래에 있는 지도 핵심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정도 돼야 우리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 때 좀 수행도 하고 우리가 보는 북한 뉴스에 그래도 얼굴이 조금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뭐 다 사실 다 구별하기 힘들고 북한 뉴스 하면 주로 이제 김정은을 위주로 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김여정, 뭐 현송월 같은 아주 김정은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김여정 같은 경우는 또 지도 핵심, 직급에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와의 그 거리,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김여정이나 현송월 같은 사람.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로얄 패밀리 백두 혈통이죠. 직계 혈통이기 때문에 어떤 직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과의 그 거리, 얼만큼 지근 거리에 있느냐. 이제 그 정도 급에서는 부부장급이라 하더라도 늘 김정은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직급보다도 이제 김정은과의 거리, 그리고 또 얼마만큼 가까이서 또 자주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도가 조금 달라지는 또 특수한 부류도 존재한다. 여기도 이제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명실상부한 이제 권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주제는 평양이에요. 평양. 북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치 행정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은 이제 이런 칭의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평양의 정치 행정 엘리트, 이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어야 하냐면은 평양을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은 어떠한 조직과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오늘의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진은 이게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인데요. 이게 몇 해 전에 우리 언론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된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평양이 북한의 수도이다 보니까 중요한 모든 국가기관은 다 평양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제 세종에 정부청사가 좀 옮겨가고 서로 나눠가지고 좀 분권을 좀 해놨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에 거의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그 조금 더 떨어진 게 어디였어요? 과천 정부청사 이제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과천, 세종에 거의 대부분 또 이제 나가서 이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과거 우리의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거의 모든 중요한 권력기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평양에 북한의 모든 주요 기관이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기관 엘리트들을 살펴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오늘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범주가 다릅니다. 평양 소재 기관의 목록들하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그 기관에서 있는 책임자 목록들, 그 권력 엘리트들을 정리하는 거는 사실 북한 정치 행정 엘리트 전반을 연구하는 거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체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평양에 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양에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 평양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어떤 조직과 기관이 있고 거기에 책임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북한 엘리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권력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제 변천을 해왔는가, 변동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양상을 좀 보는 거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현지 지도 같은 거에 누가 따라왔는가를 이제 쭉 시기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뭐 엘리트 집단 운용 특징과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관계망 같은 거.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동학, 다이내믹,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게 북한 엘리트 연구의 대부분의 이제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강의에서는 이게 당과 그리고 중앙, 그리고 우리를 치면 서울시청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평양 관련 정권 기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어떤 다른 기관들이 있는지 여부들, 이제 이렇게 평양 운영, 평양을 직접 움직이는데 필요한 직결된 기관과 인물들을 정리하는 게 오늘의 이제 주요한 기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평양의 정치 행정 엘리트들의 변천과 동학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당정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우선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평양을 움직이는 당 관련 조직과 인물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정에서 평양 운영과 관련된 평양 정권 기관, 그리고 이제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중앙행정부처 내에서 평양을 그러니까 서울을 관리하는 어떤 뭐 위원회나 기관이 있다라고 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중앙에 이제 그 내각 성구들이 있는 그 와중에 거기 안에서 이제 평양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오늘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